네,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연결고리. 오늘은요,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팀장님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팀장님과 알아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택배회사군요. 페덱스 실적 하향, 그러나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기대된다. 호황제가 동시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내용 좀 알려주시죠. 예,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본격화되면서 네. 좀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페덱스 하면 뭐 물류, 그쵸. 뭐 우리가 특별한 택배 정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물류를 담당하는 이제 인력난들이 네. 상당히 좀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람이 없군요. 네, 거기다 좀 물류 비용의 어떤 비용도 상당히 급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익률이 좀 많이 줄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8월 31일자로 끝난 이제 여긴 좀 회계연도가 좀 약간 다른데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매출은 좀 올랐어요. 매출은 좀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뭐 8.5에서 지금 6.8%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네.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그렇죠.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 1월부터 배송료를 또 한 6%에서 한 8%까지 꽤 세네요. 다시 또 인상을 네. 하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도 한 5% 정도 올렸는데 연달아. 또 예, 이제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11월부터는 또 유류 할증료도 좀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비용 증가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전가를 빠르게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1분기 발표했고 2분기, 3분기도 실적 전망치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군요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이 페덱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자상거래가 계속해서 온라인 거래, 전자상거래가 좀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좀 차지하는 비용이 맞는 것 같아요. 전자상거래 쪽으로. 그래서 아시아 쪽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돼서 새로운 통합 서비스를 지금 2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. 따라서 사실 이제 연말 성수기가 좀 다가오다 보니까 좀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네.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페덱스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솔루션 기업인 오로라랑 트럭 제조 기업인 지금 파카랑 지금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배달할 수 네, 있다는 그래서 거네요. 이제 효율적인 운송이라든지 물류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이제 이 물류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이제 뭐 네. 아웃소싱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까지 다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하면서 좀 전문 지식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트럭 운송 분야에서 약간 자율성을 좀 제고하는 느낌.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하향되는 부분들,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. 지금 현재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개선하기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뭐 페덱스가 댈러스라든지 휴스턴 배송 구간을 좀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트럭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운전기사를 이제 조금씩은 이제 줄여나갈 수도 있는 인건비 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쵸.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또 빠르게 좀 계획되게 갈 수 있는 부분 결국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떤 종목 연결해 볼까요? 예, 일단은 페덱스와 딱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, 그렇죠. 뭐 택배기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한진 같은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단순히 물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지금 손을 잡고 스마트 물류 체계를 좀 구축을 했죠. 그래서 약간 AI를 도입을 해서 약간 우리 풀필먼트라고 하잖아요.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한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전에 스마트 메가 허브를 좀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AI 솔루션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뭐 설비를 제어하고 운영하는 걸 다 이제 AI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나누는 것보다 이제 기계적으로 알아서 나누는 거죠.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
좀 상품 바코드 같은 경우도 새로 개발을 하고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얼마큼 더 물류 시스템을 좀 정교하게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좀 개선을 하느냐라는 부분들, 뭐 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되고 있는데, 사실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좀 배송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약간 수혜주로 좀 엮였던 부분들. 그렇죠. 그래서 좀 한 올 초부터 시작해서 한 6, 7월까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외면받는 시장에서 외면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. 그냥 이러한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다시 한번 좀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, 좀 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. 주제 공개해 주시죠. 프레시웍스, 세일즈포스의 주요 경쟁사로 급부상하고 있다. 간밤에 또 세일즈포스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. 세부적인 내용 좀 해주시죠. 예, 그러니까 뭐 CRM 관련된 뭐 네.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.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 됐나요? 근데 어쨌든 상장하고 나서 뭐 한 32% 정도 확 뛰면서 네. 결국 이제 상장 효과를 좀 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아직까지는 좀 시총이 작아요. 약 한 130억 달러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약 3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. 네,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네.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이제 시작했고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뭐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뭐 고객사도 한 52,500개 정도 지금, 그리고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는 1억 한 6,9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네. 작년 상반기에 이제 1억 1,000달러 정도, 1억 1,0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한 지금 분기별로 대비했을 때 지금 한 5천만 달러 정도는 좀 상승했다 할 수 있고, 예. 뭐 이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보다는 좀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작년에는 사실 이제 5,700만 달러 정도 이제 좀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980만 달러 좀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네요. 차익금이 많다 보니까 예. 네네.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좀 인도에서 이제 창업을 했고, 네.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좀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비즈니스 규모가 처음엔 좀 작았습니다만 네네.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좀 급부상하고 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세일즈포스에 어떻게 보면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사실 이제 그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뭐 CRM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지금 주가가 한 250% 정도 빠르네요. 성장을 했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 프레시웍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얼마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, 뭐 이제 뭐 IT라든지 이제 고객 서비스, 시작했으니까요. 예, 네. 뭐 영업 마케팅, HR 같은 여러 가지 좀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뭐 딜리버리 히어로라든지 뭐 피어슨, 뭐 파이어 같은 이제 회사들도 이제 고객이고, 이제 얼마큼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화를 하면서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세일즈포스닷컴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, 네. 그리고 이 회사도 지금 당장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번 그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일단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상장하고 나면 뭐 3개월, 6개월 락업 기간이 걸려 있고 좀 그렇죠.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고. 조금은 좀 그 변동성을 좀 지나고 나서 이 네. 회사의 정말 그 가치가 좀 드러날 때까지 좀 관심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네. 뭐 앞서 페덱스 얘기할 때는 국내 종목이 바로 연결이 됐어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것과 같은 프레시웍스 이런 종목은 어떤 국내 종목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뭐 CRM, 그다음 뭐 클라우드, 예, 예. 그다음 뭐 그렇게.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좀 받아보면 사실은 이쪽 섹터도 그러니까 매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뭐 다우 기술, 뭐 그다음에 효성 ITX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다우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고, 최근에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2천억대를 들여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좀 공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로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IoT, 뭐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좀 진행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, IoT. 예, 효성 ITX는 좀 살짝 좀 시총이 좀 작은 회사, 그 다음에 이제
다우기술은 시가총액 그래도 1조 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급적인 면이라든지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그러네요. 때문에 예. 뭐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라 아니냐 이런 말씀보다는 좀 이제 프레시웍스랑 좀 연관돼서 종목을 소개드리는 거고 이제 오늘 소개드린 종목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미국에 있는 종목들과 한번 연계를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투자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네. 좀 한 포트에는 우선 넣어보자, 네, 공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오셨습니다. 자, 오늘도 잘 참고들 하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